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고요, 신규 공략주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 체크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저는 뭐 단편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크게 저는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다. 특히 우리 포트폴리오는 대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뭐 저점 구간이나 있고 뭐 비중이 어떻습니까? 일단 하락에 들어간 것도 제가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잘 팔로우 해주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돼요? 다 커버링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7년 전, 8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또 생각을 또 해보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시에도 트럼프의 또 매크로적인 그 정책적 언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점을 좀 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상승 내지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 있다. 그래서 주가를 충분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또 형국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훨씬 더 견고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이 훨씬 더 견고하게 움직여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정책적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눌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뭐였어요? 바로 반도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부분이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뭐 원익QNC나 뭐 파크 시스템스 이 정도인데 비중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평단 조절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다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일부 시간에는요, 빌비라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2부 시간에는 우리가 좀 드리블을 하겠다. 오늘 정리를 하려고 했다가 정리하지 않은 것들 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오늘 한국콜마하고요, LS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두 개를 동시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오늘 계좌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만들어서 마무리해야 되고 또 현금을 조금 확보해서 주가가 좀 늘리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나갈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수익 실현하고 손절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2부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긴 합니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보면 저는 일단 7년 전 생각 다시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항상 그렇게 강경 발언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다시 리바운딩 치고 그래서 당시에 멘트가 있었어요. 아, 트럼프가 이거 주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마치 그때랑 유사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락이 오면 또 반등이 올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단기적으로 되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내용은 별로 없잖아요. 직전 한 1년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한 6개월 정도는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실제로 움직여 가고 있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12달 정도가 있으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4달 정도는 반드시 좋지 않다. 그 중에 한 달이 이번 3월달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달, 2월달 장이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을 상당히 많이 냈어요. 3월달 같은 경우는 뭐 수익 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그냥 보합 정도 상태에 있다. 우리 포트폴리오 채널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정책은 좀 강하게 나오는 대신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좀 인하시켜주면 좀 내가 정책을 펼쳐나갈 때 좀 편안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죠. 뭐 그거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하면 연준에서도 앞으로 고용지표도 안 좋고 뭐 전체적인 경제지표, 성장성 이런 부분이 둔화되면 연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기다려 볼 만하고 기대해 볼 만합니다.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해 보통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 지표가 나쁠 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항상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때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월달, 5월달 이 가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한 번 더 해주고 나서 또 미국 경기가 또
좋아지는 게 여름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 7, 8 이때가 또 성수기인데 뭐 그때 또 시끄러울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 단순하게 좀 이야기 드렸는데 크게 보는 관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은 올해 6개월 정도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제 채널을 갖다 유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포트폴리오는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좀 극복이 가능하다. 오히려 3월달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주면요, 4월달 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월달 장이 안 좋긴 한데 실제로도 기업들이 1월달부터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투자한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편성을 좀 많이 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선반영 해야 되는데 선반영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 좀 체크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야기 드렸던 BI 첨단 소재 공략 포인트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종가 이후부터 해서 그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열어두고 이렇게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뭐 양호하게 매수는 들어오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 건 다 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돼요? 2분기 때 상당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1분기 좋고 4분기는 안 좋고 그죠? 1분기, 2분기 괜찮아지는 그죠?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I 필름 같은 경우는 전 글로벌로 해서 2개 회사밖에 생산, PI 첨단 소자 외에 한 개 회사 정도가 생산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어쨌든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돼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이런 내용이 나올 때 또 스마트폰이 또 슬림화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필요한 필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업들이 스마트폰 출시 안 하나요? 중국에서는 안 할까요? 화웨이나 뭐 샤오미,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더구나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OEM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요. 뭐 그런 것들 보시면 지금 움직이는 파형은 어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아래쪽 열어두시고요. 매수 분할 매수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8,000원 정도의 평단가 맞추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저도 왜 계속해서 하방을 열어두고 여러분 거래하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시장이 하방으로 눌릴 만한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열어두는 것들이거든요. 장방으로 열어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이 있는 거죠. 지수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이런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는데 그러면 하방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받쳐주는 쪽으로 공략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엔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IS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잠정 실적도 괜찮다. 아직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조금 나오겠죠. 제가 볼 땐 이 아래쪽에서 뭐 드디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저 분할 매수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공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PI 첨단 소재와 같이 이야기 드렸는데 뭐 오늘 음봉 떨어졌잖아요. 개파락 갔잖아. 이 아래쪽에서 양봉 뜰 때 잡아주시면 된다. 오히려 쌀 때 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적으로 좀 여러분 이야기 드렸고요. 충분히 제가 볼 땐 실적이나 또 앞으로 전고체 관련된 산업 이런 것들이 올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하고 실리콘 응급제 뭐 이쪽 관련된 부분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사실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소재 부분에서 제일 넘버원이 비중으로 따지면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넘버 2가 레이코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CIS,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좀 보시면 충분히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리바운딩이 나올 자리가 이 아래쪽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자리에서 저는 공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는 충분히 어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또 과감하게 또 할 땐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테슬라 주가 어저께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2차전지 관련된 부분도 오늘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충분히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정 실적 괜찮으니까요. 잠정 실적 발표 나오는 구간이 바텀을 좀 다져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VN 같은 경우는 저는 평단 조절을 해서 지금 현재 24,200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래 아래쪽에 와 있는데요. 평단 조절 비중 지금 한 40% 정도 조금 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하방에서 또 잡아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제가 볼 땐 뭐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트럼프 정책 중에 저는 우주 항공 분야만큼은 자기의 치적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왜 트럼프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짝짝꿍이 잘 되는데 그 중에 멋있게 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는 약간 멋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국인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또 그래서 제가 어떤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 모멘텀을 좀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뭐 발사했던 게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여기서 1단 하락 구간이 여기잖아요. 트레이딩 바이 구간이었는데 미스. 그죠? 근데 오늘 비중이 높지 않았잖아요. 2단 하락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1단 하락 구간이긴 맞습니다. 왜? 원점 타격이니까. 그럼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땐 이런 개념을 좀 보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평단 조절해 주시면 충분히 저는 이 아래 여기 이 구간에서 평균 매수 단가가 조절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평단 조절에 더 관심을 좀 쓰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평단 조절할 때도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양봉만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여기 오늘도 뭐 양봉 떴잖아요. 예. 분할 매수 해주실 분은 해주세요. 만약 이게 종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장중에 오늘은 장이 안 좋은 날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점심때 같은 경우 주가가 쭉 밀리는 경향이 생겨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성향이 좀 보일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양봉 보시면 아래쪽에서 잡아주시면 충분히 이 아래쪽으로 저는 많이 맞추면 거의 지금 현재 주가까지도 맞출 수 있나? 뭐 모르겠지만 주가가 내려가야지 가능한 얘기긴 할 텐데요. 적어도 2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스펙을 가지고 여유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비중이 많은 거 아침에도 제가 멘트다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비중이 내가 100%인 거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거나 정리를 좀 해줄 생각을 하나 비중을 갖다 어떻게 언더웨이트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내가 향후에 또 다시 공략해서 복수전을 하든 또 아니면 수익을 만들어내든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비중이 100% 다야. 이제 더 이상 지르기가 겁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선택 결정을 해주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보통 종목 비중 갈 때 저 트레이딩 구간에서 40% 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보통 일반적으로 20에서 25%가 1번째, 첫 번째 들어갈 땐 보통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거죠.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대로 또 트레이딩 맛이 있는 구간이 있고 여기 구간이 실제적으로 오리지널로 여기는 매수 구간에 들어선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더 비중을 담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트 라인은 요거 상당히 좀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스타트 했는데 25,600원인가요? 200원인가요?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 처음 스타트 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씩 낮춰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께서 답을 낼 수 있다. 어떻게 조정 받을 때마다 종목을 다 던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다. 항상 쪼는 게 문제다. 왜냐면 이게 비중이 100%면 쪼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 비중이 40% 안쪽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쫄 필요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가온전선 같은 경우 오늘 고민이 좀 많았어요. 저는 사실 LS 마린 솔루션하고 가온전선 둘 중에 뭔가 하나 정리를 해야겠다. 왜냐면 중복 포트폴리오였거든요. 제가 LS 마린 솔루션을 정리한 거 비중이 낮아서입니다. 비중이 20%밖에 안 됐었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서 평단 조절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췄지 않습니까? 52,000원 정도로다가 그래서 비중 70% 정도 됐는데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비중이 20%대였거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좀 더 가벼운 거 정리하면서 한국콜마 정리, 한국콜마는 거의 비중이 80%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정리가 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할 때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나니까 또 현금이 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정도는 또 충분히 또 현금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또 가온전선을 좀 더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여력.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비중을 좀 늘린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이 실제로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승부수 낼 건 승부수 내야죠. 그래서 일단 이 가온존 선호저는 승부수를 좀 띄워봤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들고 있거나 풀로 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었잖아요. 원래 저희가 여기서 여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내려오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인내심의 차이죠. 뭐. 사고는 쉽고, 그쵸? 공략은 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리는 빨리 오지 않고, 제가 조금 계산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점까지 다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 내려와도 매수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구간에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지금 이 정도 맞춰놓고요. 제가 나머지 것들은 조금 며칠 후에 진행 사항 보면서 좀 더 아래쪽이나 이런 곳에 생기면 또 뭐 제가 볼 땐 평단 조정을 조금 해주면 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구간까지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게 뭐 마이너스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 안쪽이죠. 대부분이. 그죠? 이 기준가 대부분 맞으실 거. 저는 플러스고. 그죠? 저는 여기서 다시 했으니까. 그런데 기다려줘야죠.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잖아요. 쫄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어떻게 됩니까? 눌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는 들어오는 것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때가 되면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다려 보시죠. 자, 제가 생각하는 건 한중 NCS가 아마도 대부분들 많은 문제가 좀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쵸? 이 구간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그죠? 평단가가 지금 아직 높고요. 조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양봉이 하나 떴는데 중간에 스킵,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 번 쭉 연속으로 터질 때는 여기서 양봉이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평단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노하우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평단 조절하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저는 문제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 한 번 떴잖아요. 이 다음번부터는 잡아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드리블 할 때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릴 거예요. 여기서 어딘가에서 양봉 뜨는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또 평단을 갖다가 또 조절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하고 있는 그 평단 같은 게 지금 갭이 지금 한 6,000원 정도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00원 정도만 더 낮추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23,000원대 정도 수준까지만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다. 여기 지금 여기 상단이거든요. 여기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좀 맞춰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 22,500원까지 맞추시는 건 사실 무리수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한 23,000원 정도 되면 커버링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제 생각에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고려를 해주시는 거죠. 다 뭐 내려갈 때 다 어떻게 모든 주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제 생각에는 양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건 스킵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은 한 23,000원 정도 맞춘다라는 또 제가 생각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 영주님께서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도 제 의견 좀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평단 조절해서 또 승부수를 또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모든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매수하고 나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파형인데 여기서 깨져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 자리거든요. 2번 자리 구간에서는 우리가 또 과감해 줘야 될 땐 과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원익 QNC 이거는 비중이 높지 않잖아요. 이때 뭐 조금 테스트 여기서 매수 조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여기서 이날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그래서 다음날 좋았다가 계속 안 좋긴 한데요. 예,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뭐 여기도 스킵이었죠. 예, 이해 가십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뭐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 하루 쉬었다가 다음번 양봉 한번 기다리고요. 매수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2만 원 밑으로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 DB 하이텍이나 이런 것들도 3개월 정도 기다려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 원금만 되면 털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 이 구간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000원 정도, 뭐 19,500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만 좀 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4분기 정도, 3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좋은 거니까요. 이 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실적이 개판인 종목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투자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공장을 상당히 많이 줬단 말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마이크론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미국 매출이 상당히 좋다. 이 부분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뭐 당연히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조정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고는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는 굳이 우리가 충분히 승부수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은 트레이딩 포인트로 비중 한 25% 정도 들어갔는데 일단은 뭐 오늘 내일 또 보셔야죠. 뭐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예를 들어 미국의 내용을 갖다 거부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트레이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항상 뭐 염두에 둬서 가는 부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결국은 뉴스나 이런 테마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할 거고요. 3월 말 가기 전에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뭐 때문에? 예. 어쨌든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공매도 또 개시가 되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윗단으로 쳐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 내려오는 게 하방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바미셀, 뭐, 어제 미국 나스닥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예, 우리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개파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양봉이 들어와도 이건 양봉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 여기 두산 같은 경우 여기 매물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까지 와주면 아주 좀 저는 좀 스트롱하게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아예 내려오려면 여기까지 와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간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 그 리뷰하거나 체크했는데 보세요. 크게 여러분들 그 극복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수익이 나면서 또 빌빌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같이 정리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회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담을 좀 드려보면 가급적이면 뭐 좀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종목을 투자했다가 5% 이상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해도 나쁜 시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짧게라도 자꾸 치고 가서 기분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뭐 우리가 케어 펀치 날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잠바리로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또 빌빌하는 것들도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 조금씩 돈이 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홀드한다라고 생각해서 홀드하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또 셀프적인 또 내피셜을 또 작동시켜서 또 거래에 또 적용시키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자산을 불리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